이번 시간에는 FTA 원산지 판정,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련된 부분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FTA라는 것은 뭐냐?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부르시면 되는데요. 회원국 간의 상품 그리고 서비스, 투자 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 무역 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TA 협정은 사실 상품 무역 말고도 여러 가지 서비스나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품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상품 무역에 관련된 협정을 중심으로 FTA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상품 무역을 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세금은 아무래도 수입 국가의 수입 관세가 있겠죠. 그런데 이 FTA가 체결된 국가들끼리는 기존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를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했을 때 인하되거나 철폐된 관세를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상호 간의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국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관세를 절감시킬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수출자 같은 경우에는 수입국의 수입 관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2년 2월 1일자로 RCEP까지 총 18개의 FTA가 발효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국가수로 환산을 한다면 58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로 수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관세의 혜택을 볼 수 있는 FTA 제도를 활용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FTA가 전자상거래 무역 환경에서는 많이 소용이 있을 것인가, 많은 쓸모가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의문사항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B2C 무역을 하시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소액물품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꼭 해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물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분들이 실무적으로는 목록 통관이라는 수출신고 필증을 미발급하는 제도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FTA 원산지 판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FTA 관련해서는 중요성을 좀 낮게 보시는 경향이 조금 있으시긴 한데요. 이 전자상거래 제도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물품에 관련된 교역량도 늘어나고 물품의 가격도 늘어나게 된다면 이 FTA 관련된 규정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들고요. 수입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소액물품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는 규정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가 사용을 이유로 해서 150달러까지는 해외 직구 같은 것들을 할 때 면세 규정을 적용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국가들이 있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면세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면세 규정을 초과하는 수입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면세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국가로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FTA를 적용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FTA 내에서도 FTA를 조금 더 쉽게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가격 기준으로 많이 마련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수출 수입건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구매 영수증이나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서 FTA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EU FTA나 한터키 FTA, 한영국 FTA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EU FTA를 만약에 활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원산지 신고서라고 불리는 상업서류의 원산지 신고 문안을 작성하는 형태로 한EU FTA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이 면제 규정이 존재를 하고는 있지만 협정마다 관련된 규정이 다르고 이 FTA를 활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규정들을 잘 맞춰서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FTA라는 것을 58개 국가에 수출할 때 모두 활용을 해야 되는가?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모두 활용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 인하 철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 물품들은 수입 국가에 따라서 그냥 0%의 관세가 운영이 되고 있는 품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시로 샴푸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이 샴푸를 만약에 태국으로 수출 나가게 된다면 한 아세안 FTA를 적용하게 되면 기본 관세율이 20%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상호 대응세율
관세율 적용으로 인해서 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최근 발효된 RCEP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 기본 관세율은 20% 이내 반해서 하나 제한보다 유리한 0%의 협정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태국으로 수출할 때는 가능하다면 RCEP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한 EU FTA 같은 경우에는 기본 관세율 자체가 0%이기 때문에 굳이 이 어려운 FTA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이런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품목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기본 관세율 자체는 0%이지만 MPF, 물품 취급 수수료라는 것이 따로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들의 면제가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관세율이 0%인 경우라도 FTA 적용에 실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FTA 원산지 판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수출을 하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제조 공정의 과정을 거쳐서 수출 물품을 만들게 된다면 수출 물품에 대한 HS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관세 실익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수출 물품의 HS 코드가 필요하고요. 관세 실익이 있는 경우 FTA 업무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원산지 결정 기준, 이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이 HS 코드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2번에 있는 세번 변경 기준 그리고 3번에 있는 부가가치 기준을 위주로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어쨌든 이러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원산지 판정을 하게 된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원재료에 대한 내역이나 제조 공정 그리고 원재료의 가격 또는 완제품의 가격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원재료 내역서, BOM이라는 서류라든지 제조 공정도 또는 부가가치 기준 산출 내역서, 그를 기반으로 한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 포괄 확인서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된다라고 하면은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 발급 체계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한 아세안 FTA가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서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유롭게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협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대표적인 협정으로는 한미 FTA 그리고 한 EU FTA가 자율 발급에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해외 수입자한테 송부를 하고 원산지 증명서에 의거해서 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관세 혜택을 부여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후심사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사후심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류 보관 기간이 존재한다. 몇 년 동안? 5년 동안 존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수출 역량 강화 교육 중 FTA 원산지 판정 및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업무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